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한검정의 주간 한자 시험 4급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준 4급 과정까지 마쳤는데 이 4급부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준 4급까지는 좀 수월하게 통과를 했지만은 4급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사자 무슨 사자일까요? 보통 어문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4급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이 사자를 어떤 사람들은 죽을 사자 써서 죽음의 급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은 이제 이 4급도 검정의 4급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 4급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급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 연, 사회 똑같습니다. 검정의 시험은 자, 교육급수는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뀌었는데 공인급수가 시험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2월하고 11월하고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이 과정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급수 공부할 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인급수 응시할 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자, 급수 배정은 읽기, 쓰기 600자대인데 누적 한자입니다. 누적. 그러니까 4급에서는 이제 200자가 이렇게 이제 새로 신출로 나오는 거죠. 새로 신출로. 준 4급까지 400자였고 이제 4급 과정에서 200자 신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쓰기가 읽기 한자하고 쓰기 한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쓰기 한자 같은 경우는 도금 문제 있죠, 그죠? 도금 문제를 풀 때 그때 같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읽기, 쓰기가 똑같은 한자이기 때문에 도금 연습할 때 쓰기까지 같이 하면은 자, 준비가 되는 거고요. 시험 시간은 넉넉하게 60분. 자, 시간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자, 객관식 50, 주관식 50. 자, 그래서 시험의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왔고요. 자, 합격 기준을 보면 70문항, 자, 100문항 중에서 70문항, 70%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시험인지 똑같습니다. 70%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밑에 준 4급 과정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보면 자, 여기 보면 훈âm, 육서, 일자, 다음자, 그 다음에 이 준 4급 과정에서 이제 새로 나온 게 뭐냐, 부수와 총액. 준 4급까지에서는 자전 찾기, 한자 사전 찾는 법,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수와 총액, 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부수라는 것은 한자의 뜻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좀 부수가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뜻이라고 했는데 소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에 부분이 부수로 많이 쓰이는데 소리 부분인 아들 자자가 부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금을 흑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 왠지 부수 물어보면 밑에 점 4개, 이거 불화자였어. 그래서 불화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부수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급 과정에서는 이제 부수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부수일 것 같지 않은 제부수, 제부수일 것처럼, 금을 흑자처럼 제부수일 것 같지 않은 제부수,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인데도 소리로 나는 부수, 이런 글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같고요. 자, 한자 어의 짜임, 사자, 성어, 우리 문화 이런 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중고등학생들 좀 어려워하는데 이 문법에 들어가면은 한자 어의 짜임, 자, 한자 어의 구조,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요즘 이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게 좀 강조 있는 교육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기본적인 우리 문화, 명절이라든지 국경일이라든지 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체로 몰라요. 대체로. 그래서 이런 문화 영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특강 부분이 있습니다. 특강, 항공사,
자, 네이버 카페 항공사에 가면은 자, 우리 문화 자, 특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강. 이 특강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꼭 무료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으세요. 그러면 이 한문 문법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다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음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한자 시험을 보다 보면은 객관식에서 훈음이 바른 것을 고르시오. 바른 것은 하면은 잘 푸는데 주관식에서 훈음 문제 훈음을 쓰시오 하면 훈음이 뭐예요? 훈음이 뭐지? 자, 이걸 고민하는데 훈음이란 말 자체부터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자, 이 가르칠 훈자라고도 하는데 뜻 훈자람 뜻 훈. 음자는 이제 소리음. 그러니까 훈음이라는 것은 뜻과 소리란 뜻이죠. 뜻과 소리. 우리가 한자를 이루는 3요소에 보면 모양, 뜻, 소리 있죠. 그죠? 그래서 뜻과 소리를 다 쓰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근데 훈음이란 말 모르기 때문에 음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뜻만 써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 보면은 이렇게 있죠. 그죠? 글자를 하나 알려주고 지금 뜻과 소리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뜻과 소리. 자, 이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뜻은 보통 이제 부수가 되는 거죠. 뜻은 부수.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 글자에 이제 뜻과 소리로 바른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부수인 글자입니다. 제부수. 보통 이제 요거 밑에 있는 글자 아니냐? 다룰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바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수 같은 문제에서 제부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의 이 다룰자가 다른 글자 붙었으면은 대체로 어떤 글자의 변형이 되느냐면은 고기 육자의 변형. 자, 고기 육자가 들어가면 몸이나 신체 같은 말이죠. 그죠? 그다음 고기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신체와 관련 있는 글자를 보기를 골라 본다면 자, 뼈 하나밖에 없죠. 그죠? 뼈. 그래서 뼈. 자, 이렇게 이제 고르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이 있고 반대로 이제 뜻과 소리를 알려주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한자를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같은 문제인데도 유형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한 글자만 딱 달랑 내어주고 그 한자의 뜻과 소리를 쓰는 겁니다. 주관식. 자, 이런 훈음 문제가 3개의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육서. 자, 육서라는 것은 뭐냐면 여섯육 글서라 해서 자, 뭐라고 하냐면 제자 원리. 자, 제자 원리는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지을제 글자자, 글자를 지은, 글자를 만든 원리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6가지 방법을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제자 원리를 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 쓰이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한자의 짜임, 자,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출제자는 한자의 짜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어떤 출제자는 제자 원리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 이게 거긴가 그게 이긴가 이거 헷갈리게 된다고. 자, 그래서 제자 원리, 한자의 짜임, 육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제자 원리도 역시 카페, 항공사 카페에 보면 특강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일자 다의자, 일자 다음자를 했는데, 자, 검정의 시험에 하나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글자 속에 뜻이 여러 개가 있고 한 글자 속에 소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어떤 뜻으로 풀이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보면은 배정 한자를 익히다 보면은 한 글자의 한 가지 뜻과 소리 요것만 좀 외웁니다. 한 글자의 한 가지 뜻과 소리. 왜? 귀찮았어. 이것저것 여러 개를 익히기가 귀찮았어.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어도 하나의 낱말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양이 또 변하잖아요, 품사 변할 때.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한자도 이런 걸 배워야 돼? 귀찮아. 그래서 한 가지 뜻과 소리만 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른 뜻과 소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손해죠. 시험에는 한 두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면은 최소한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의 뜻과 소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자, 다의자, 일자, 다음자 되는데요. 자, 이게 문장 한 개 쭉 주죠, 그죠? 그는 재산, 자, 재산 무엇을 학교에 기부하였다. 이런 말이 좀 문장을 한 개 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요 글자가 끈을, 절, 그 다음에 모두체, 두 가지 뜻과 소리가 있거든요. 끈을, 절, 모두체.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이 글자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이걸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면 내가 이걸 처음에 이거 끈을 절자로 배웠으니까 끈을 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는 재산 1, 자, 무엇을 학교에 기부했다. 자, 재산을 문맥상을 보면 재산 모두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문맥상에서 어울리는 적절한 뜻과 소리 이걸 이제 적으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한 가지 뜻과 소리만 외웠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기 귀찮은 거예요. 자, 그래도 귀찮아 하면은 결국 내 손해입니다. 할 건 해야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다음 부수와 총획 보겠습니다. 한자와 부수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바른 것인지 아는 것인지 상당수가 한 요까지 봅니다. 한자 부수 연결이 이까지 딱 보고 뒤는 안 봐. 연결이. 왜? 이거 뭔가 빨리 좀 풀고 싶어가지고 빨리 풀고 나가야 돼. 이 생각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까지만 보고 뒤를 안 보니까 이게 바른 것인지 아는 그걸 안 보고 결정적인 것을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차분히 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바른 것인지 아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4급에서 부수 묻는 문제 나오면 너무 쉬운 거 안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일자 부수가 뭐냐 이런 거 안 내요. 명색이 4급입니다. 4급. 요거 재부수라는 거 누구 다 알죠, 그죠? 이런 거 안 냅니다. 좀 헷갈릴 만한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할 구자란 글자인데 요게 이제 하나의 물숫자. 물숫자가 밑으로 갔을 때 조금 변형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 보세요. 이런 글자 보면은 이거 뭐 밭전자 아닌가? 어떤 사람은 8팔자 아닌가?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부수일 것 같지 않은 재부수. 재부수일 것 같지 않은 재부수. 자, 4번 같은 경우 자, 소를 친다 하니까 소를 기른다 했으니까 소가 중요한 거죠. 그죠? 소자 부수. 근데 2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거 잘 모르는 사람이 다룰자를 쓰기 쉽거든요. 다룰자? 다룰자. 그런데 요거 뭐냐? 요게 고기 육자의 변형이 맞지만은 이 뼈 글자는 이 글자 자체가 부수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유의자, 유의어. 유의자, 유의어는 이제 뜻이 서로 비슷한 글자나 낱말 이제 이런 건데 요것도 객관식으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는데 주관식으로 넣으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유의자 연결로 바르지 않은 것. 자, 이런 거 표시하라 했죠, 그죠? 바르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는 대체로 보면은 두 글자를 갖다 붙였을 때 하나의 낱말이 보통 됩니다. 낱말. 자, 볼까요? 자, 1번 눈, 한자, 눈목자. 부수가 똑같죠, 그죠? 유의자가 되겠죠, 그죠? 자, 3번 알릴보, 알릴고, 보고. 자, 되죠, 그죠? 4번 기를 양, 기를 육, 양육. 자, 말 되죠,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음 열매가 이건 뜻이 전혀 뭐 관계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객관식은 좀 쉬워요. 객관식 글자만 읽을 수만 있다면.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71 이슬 존자와 한자 어를 이룰 수 있는 비슷한 뜻의 한자를 쓰시오. 자 조건이 뭐냐면 한자 어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글자를 갖다 붙였을 때 하나의 낱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낱말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슬 존자와 같이 붙였을 때 하나 낱말이 되는 뜻이 같은 말은 뭐냐? 이슬제. 그래서 존재.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이 됩니다. 존재하다. 우리가 뭐 이슬 유자를 배웠는데 그래서 존유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뜻이 같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반의자, 반의어를 보겠습니다. 상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자, 요것도 반의자가 좀 어려워요. 객관식으로 나와도. 1번 같은 경우는 자, 이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장차, 장수, 나아가다. 장차, 장수, 나아가다. 뒤에가 군사병이죠, 군사. 그러니까 이 글자를 뭐 만약에 장차, 장자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반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가. 장차, 장자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장차장, 장수장, 장수란 뜻도 있지. 그러면 장병, 말 되네. 그죠? 국군 장병 말 되잖아요. 그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이로울 리 그다음에 해할 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거. 그다음에 해하다니까 손해. 그죠? 이해. 반대가 되죠. 그죠? 반대. 3번은 더할 정, 덜감. 더하고 빼는 거니까 말 되죠. 그죠? 4번은 높을고 그다음에 이게 높을 탁. 자, 이거는 뜻이 서로 비슷한 게 됩니다. 비슷한 게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왜 이게 반대가 되느냐? 장수라는 것은 일반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병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46. 도읍도 시장시, 도시의 반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도읍은 서울이니까 서울, 시장, 서울시장. 자, 이렇게 하나하나 굳이 해석할 필요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도읍, 서울시장. 야, 서울시장의 반대는 그럼 어디냐? 농촌시장? 시골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자, 먼저 소리를 한번 읽어 본다는 얘기죠. 소리를. 도읍도 시장시 합치면 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에 익은 그런 낱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럼 도시의 반대는 뭐 당연히 뭐 보기를 안 본 상태에서 뭐 시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시골은 이제 한자 말이 아니니까 자, 시골을 뜻하는 이제 한자 말을 이제 보기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자, 뒤로 이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농촌, 2번 시내, 3번 도읍, 4번 농민. 자, 답 나왔죠, 그죠? 농촌. 자, 71. 어둘 암자와 한자 어를 똑같습니다. 아까 유의자하고. 자, 한자 어를 이룰 수 있는 두 글자를 갖다 붙였을 때 하나의 낱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는 상대되는 뜻을 한자를 쓰시오. 자, 어둡다 하니까 일단 반대로 생각하면 밝다 이런 뜻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밝다. 밝다 하면 좀 쉬운 거 있죠. 밝을명. 그러면 명. 자, 암자랑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명암 말 되죠. 그죠? 명암. 바로 이제 이렇게 이 밝은 명자 써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7번 공통한자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객관식에서는 좀 수월하게 푸는데 주관식에서는 그러니까 공통한자는 보통 이제 낱말을 좀 많이 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어휘력이 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금 있죠. 도금. 도금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도금. 두 글자 이상의 낱말. 그걸 많이 읽다 보면 이 공통한자를 좀 문제 푸는데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한번 쭉 다 적어보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한자보다는 한글에 익숙한 우리 사람이죠. 한자보다 한글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한번 쭉 다 적어봅니다. 매절약, 계절계,
그다음 지킬 수. 자, 이렇게 놓고 보기도 여기 역시 음을 다 써 놓습니다. 코비, 찰랭, 그다음에 묶을속, 그다음에 마디절.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어서 이게 다 공통으로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그런 한자를 이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7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공통 한자인데 이제 주관식이죠. 그리고 이 단어의 글자 수가 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일단 글자 수가 많은 단어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한자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글자 수가 많은 단어에서 예를 들어서 기, 눈목, 입구, 자, 이목구,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외모. 요즘에 외모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목, 기능, 입, 그 다음에 뭐죠? 코. 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 비자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비자를 여기도 다른 데도 한번 넣어보는 거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넣어봤을 때 비음, 코, 소리, 말 되네. 그 다음 비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비조. 비조는 일이나 어떤 조상, 일이나 어떤 사람의 첫 번째 초상 또는 시초, 유래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일단 두 개 정도로 만족했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 거의 답이 됩니다. 답. 그래서 공통 한자는 글자 수가 많은 단어에서 먼저 힌트를 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금 영역 보겠습니다. 자, 도금 중요합니다. 도금의 실제 시험에서 도금 문제 비중이 좀 크죠, 그죠? 많죠. 도금 비중이. 자, 28번 같은 경우, 자, 유형 첫 번째 보면은 보기를 한번 보세요. 친선, 신선, 신양, 친어 뭔가 같은 글자가 지금 반복해서 들어갔고 약간 살짝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그죠? 이런 글자들은 일단 한 글자 정도 알고 있으면 보기가 두 개로 줄어듭니다. 자, 세신자, 앞 글자가 세신자, 세신자. 그러면 자, 보기가 줄어들죠, 그죠? 그럼 이제 뒤에 글자를 한번 읽어보는데 신선, 신양, 이것 중에 좀 익숙한 말들이 대부분 다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신선, 고울선, 신선할 선. 자, 그 다음에 3초는 자, 짧은 문장을 주고 그 도금을 읽는 거. 자, 이거는 되게 쉽죠, 그죠? 앞뒤 문맥을 좀 유추해 보면 되니까. 3초는 뭐 찍기가 취미시다. 이건 답이 그저 나오죠, 그죠? 사진. 한자 몰라도 뭐 사진. 자, 74번은 이제 주관식인데 낱말을 내어주고 그냥 도금만 쓰는 겁니다. 도금만 쓰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노력에 비해 자, 요게 뭐냐면은 이제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도금 문제인데 좀 긴 글이죠. 장문 속에서 이제 도금을 이제 고르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앞뒤 문장을 좀 유추해 보면은 무슨 글자인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글자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노력에 비해 뭐가 크지 못하다. 한 글자 정도 안다면 뭐 과자니까 성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뜻풀이 문제. 자, 4급에서 뜻풀이는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준 4급까지는 그냥 글자 한자의 뜻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여서 풀이하면 됐는데 4급에서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4급에서는 조금 이제 좀 폭넓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36번 같은 경우 보면 시험 시자에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글자 그대로 풀이해버리면 시험, 그림인가? 그림 시험? 그림 시험? 뭐 미술 시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4급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한 글자 속에 또 다른 뜻과 음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그림 도자가 꾀할 도자도 됩니다. 꾀할도. 꾀할도. 그러니까 자, 읽어보면 시도가 되죠. 시도. 시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테스트하다, 시도해보다 이런 거죠. 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본다면 자, 처음으로 꾀한다. 처음이란 말은 안 들어갔죠, 그죠? 나타내 보이어 지도한다. 뭐 이런 말 전혀 없고요.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한다. 이게 바로 시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기계 따위의 구조나 설계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급의 뜻풀이는 자, 여러분들 조금 한 글자의 뜻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85번 이제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문제. 전할 전 보낼 송. 그러니까 전송하다 말을 쓰죠, 그죠? 전송하다. 이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이제 써도 됩니다. 전송하다, 전하여 보내다, 뭐 이렇게 글자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조금 이제 이 객관식 문제처럼 좀 의역을 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그 본문에 들어가서 본 강의에 들어가서 낱말 뜻풀이 할 때 그때 조금 더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10번 한자 쓰기 영역. 한자 쓰기 영역은 이제 한 글자 쓰기 또 그다음에 두 글자 단어 쓰기 이제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자 쓰기는 따로 연습하려고 하지 말고 도금 있죠. 도금 영역 공부할 때 그걸 같이 쓰면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검정의 시험이 보통 보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 회차에서 나왔던 그 쓰기 단어가 다음 회차에 도금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도금 문제로 나왔던 단어들이 그 다음 회차에 쓰기 단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쓰기는 도금 문제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을 보면 일단 단어를 주고 그 옆에 뜻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바르게 쓴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뜻풀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뜻풀이 속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자, 통치권이라 했으니까 거느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야 돼요. 거느린다. 그러면 거느리는 땅 했으니까 3번 거느릴령 흑토. 자, 이렇게 이 뜻을 보고 거기에 맞는 한자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유형 있고요. 자, 그다음 남북 통일은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이다.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친 게 과제인데 이 과제를 이제 한자로 바르게 쓴 거 물어봤죠, 그죠? 지금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는 한자들이 발음이 지금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과제라는 게 무엇인지 이 낱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제, 과제, 뭐냐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를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자, 어이제자죠, 그죠? 어이제. 자, 요게 제목제, 요거는 제목제, 아이제. 자, 그러니까 한 글자 정도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글자는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64번은 이제 주관식으로 낱글자 쓰기. 자, 그 다음에 밑에 광고, 세상에 널리 알린다. 그래서 짧게 역시 뜻을 주고 이 한자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최근 70회에서 새롭게 조금 바뀐 건데 보통 원래는 이전까지는 이 영역이 긴 장문의 장문 독해 문제였는데 도금 쓰기 문제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0회차에서는 요 장문의 글에서 몇몇의 단어들은 쓰기로 몇몇의 단어들은 읽기 이렇게 조금 약간 변형되는데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 쓰기 단어가 안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쓰기 단어를 연습했다 하면은 이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어의 짜임인데요. 한자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한문 문법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 두 글자 이상의 단어, 그 단어의 구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한자 특강에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어의 짜임이 다른 것, 자, 다른 거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자, 1번 어질량 글서 책서. 어질량자를 사물로 치면 좋을 양자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책, 양서, 좋은 책. 책은 책인데 좋은 책. 즉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이렇게 꾸며주죠. 자, 꾸미는 관계가 되는 거죠. 2번 누를 황빛색. 색은 색인데 어떤 색? 누런색. 누런색. 누런색.
자, 그러면 이게 앞에 말이 뒤에 말 역시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의 제주술. 풀이해보면 그냥 제주니까 한마디로 그냥 제주. 뜻이 같은 거죠. 그죠? 얘는. 그 다음에 푸를 청 매산 해서 푸른 산. 산은 산인데 푸른 산. 자, 이렇게 해석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면 해석 방법이 다른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풀이 순서라든지 해석 방법이 다른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강을 꼭 들어야 됩니다. 특강을.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 보겠습니다. 자, 사자성어의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좀 예문을 내어주죠. 그죠? 지난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 자, 뜻을 먼저 풀이해주고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를 고른다. 자, 여기서 보면 풀이 속에 힌트가 몇 글자 들어가 있습니다. 듣다,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부정사 한번 들어가야 되고 듣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앞전 시대대 안일미 들을문. 그래서 앞 시대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전대미문. 자, 이런 게 힌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8번 같은 경우를 보면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 것. 일단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이제 자연이 내린 재앙이죠. 자연이 내린 재앙.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 지진, 화산 폭발, 홍수, 가스 폭발. 자, 자연과 관련이 없는 게 가스 폭발이죠.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사자성어의 이제 실제 예를 이제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역시 풀이를 해주고 이제 빈칸 사자성어에서 빈칸 처리해놓고 한 글자 정도 무슨 글자를 써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주관식.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사자성어를 공부하면서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배정 한자 이제 연습할 때, 쓰기 연습할 때, 배정 한자 읽기, 쓰기 할 때 확실하게 좀 연습해두면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 문화, 자, 이런 거 참 보너스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보너스 문제인데 요걸 놓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우리 문화. 워낙 이제 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걸 그렇게 강조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무관심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자 문제 왜 이런 걸 왜 내?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내?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49, 50 이런 거 두 개 한 영역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절기라는 것은 24절기, 24절기. 즉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경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를 이제 지을 시기, 농사를 지을 시기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게 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뭐 동지, 추석, 하지, 입춘. 야, 이거 다 들어본 말인데 뭐지? 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추석이라는 건 하나의 명절이죠, 그죠? 절기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형제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 이렇게 해놓고 보기에 지금 뭐냐 한자로 다 적어놨어요. 야,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한자를 못 읽으면 이것도 참 난감하죠, 그죠? 근데 한자를 알아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번 효도. 야, 효도는 확실히 아니야 하고 딱 줄 긋고 2번 우정, 3번 우애, 4번 충여. 충여도 확실히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정이냐 우애냐 이것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간에 필요한 덕목. 우정은 누굽니까? 누구 사이?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 그 다음에 형제간에 필요한 덕목은 우애죠. 우애 있게 지내다. 자, 그죠?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런 거. 자, 소식 한자 시험에서 49, 50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너스입니다. 그야말로 보너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뭐 한자 급수 검정 자격치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뭐 보통 이제 일반 다른 타 급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 대학 입학할 때, 수시 모집할 때, 뭐 가산점, 뭐 이런 거. 그다음 졸업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즘 대학에서는 학교를 졸업할 때 한자 학교 자체에서 보는 이제 한자 시험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성적을 따야 졸업장이 주어집니다. 졸업장을 그러니까 그 성적에 못 미치면은 졸업장을 안 주고 그냥 수료를 시키는 거죠. 수료. 졸업을 못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워낙 이제 한자를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한자 교육을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미리 이제 정보를 알았으니까 한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할 때 한자 시험 못 봐가지고 졸업 못했다 이런 말을 안 들게 하세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이제 상위 성적 5% 전국 한문 실력 경시대에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내가 한문에 좀 뜻이 있다. 자, 이런 경험을 한번 쌓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역시 그 성진이라든지 입사할 때 한자 시험을 보죠, 그죠? 이런 거 좀 혜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점 인정인데 요거는 대학에서 이제 뭐 사범 1급, 준 1급을 땄을 때 이제 대학에서 학점을 이제 부여하는 건데 요거는 이 부분은 대학 검정에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급을 이제 총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인지 계획인데 총 27강입니다. 27강. 자, 배정 한자가 13강이고요. 매 강의 15자씩 진행이 됩니다. 매 강의 15자씩. 자, 훈음 한강, 도검 2강, 쓰기 2강, 사자성 1강, 유의자, 반의자 1강. 이렇게 되고요. 아무래도 4급이다 보니까 도검 문제 이런 거 쓰기 아마 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런 거 좀 특히 조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 다음자, 일자 다이자 1강, 기출풀이 6강. 기출은 총 3회분입니다. 3회분을 자 나누어서 6강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에 보면 우리문화, 한자, 의자임, 그다음 육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문제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들으시고요.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한다면 한자 4급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